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비뇨기 질환에 대한 외과적 치료에 대해서 인턴 교육용으로 좀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얄 동물 메디컬 센터 W 최갑철 원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이 비뇨기 외과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비뇨기 하면 신장이나 요관, 방광, 요도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죠. 이 각 장기에 대해서 어떤 외과적인 적용 범주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잡고, 그 다음에 각 장기에서 통용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또는 선택할 수 있는 수술법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들, 그리고 그 케이스를 통해서 예우는 좀 어떨까,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개념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뇨기적인 해부학을 볼 때, 해부를 볼 때, 신장을 이전으로 해서의 어떤 아조테미아, 어떤 질소혈증이 걸릴 때, 뭐 신장이 문제냐, 신장 전에서 문제냐, 신장 후에 문제냐, 막 이런 것들 얘기가 되게 많죠. 어떤 비뇨기적인 측면에서는 내 몸에 쌓여지고 있는 그 노폐물을 배설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삶에 또는 수명에 막대한 어떤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장기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림에서와 같이 어떤 그림에서와 같이 요 신장과 그 다음에 이 요관들, 그 다음에 방광들, 요도들 이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컷과 수컷에 있어서 이 요도를 기점으로 해서 방광에서 요도로 내려오는 것이 이제 수컷들의 어떤 특징들, 그 다음에 암컷적인 측면들의 특징들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걸 같이 암컷과 수컷이 좀 구분돼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장 얘기합니다. 신장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질환들이 있죠. 그래서 신장에 있어서 내과적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따져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우리가 뭐 신우시님 만성적인 어떤 파일로네프라이티스라 또는 어떤 결석들, 그러니까 신장에 결석들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레밀로 어떤 네프라타이티스, 그 다음에 아큐트 어떤 급성 신부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측면들 또는 이제 거대한 어떤 결석이 생기는 경우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파필러리의 어떤 네크로시스가 되는 경우, 여튼 뭐 또 혈관에서의 문제들 또는 어떤 하이퍼텐션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신장에서도 종양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종양과 관계되는 문제들, 그다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신장에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장에서 보면 이 요관으로 내려갈 때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요관에서 어떤 질환이 생겼을 때 뭐가 막고 있을 때 폐색됐을 때 이 신우 쪽에서 이렇게 확장되는 네프로시스 이런 것들이 초음파상에서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될 거고 어떤 수치적인 측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신장과 요관 이런 것들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신장에서 외과적인 접근,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신장에 대한 어떤 문제 유무에 대한 진단적인 개념들, 그러니까 영상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임상병리적인 측면의 문제들, 그다음에 어떤 뭐 히스토리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이제 외과 어떤 수술적인 범주에 초점을 잡고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장에 있어서의 어떤 수술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은 네프로토미죠. 그러니까 네프로토미라는 것은 신장을 좌우로 이렇게 벌려서 이 안에 있는 뭔가의 물질이나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제거를 하고 봉합을 해줘서 어떤 수술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네프로토미를 할 때 정상적인 여기 대부분 이제 이렇게 결석 같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주로 적용이 되죠. 근데 이제 이것이 신장이란 실질장기를 조작을 할 때 이렇게 부드러워야 되죠. 무슨 얘기냐. 러프하게 실질장기 컨트롤하게 되면 그만큼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만큼 어떤 절개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 절개가 이루어지면서 이 신장의 어떤 조직은 손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아주 이렇게 베스트한 어떤 수술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 덜 침습적인 신장의 손상을 덜 주는 어떤 수술법이 있다고 하면 그걸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거고, 그러나 너무나 거대하고 이것이 도저히 답이 없다 그랬을 때 당연히 이 수술법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수술법들을 흔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좀 두려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해보면 뭐라 할까요,
아주 많은 케이스는 없지만 그래도 몇십의 케이스에서 보면 대부분 신장의 기능적인 측면이 이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물론 환자에 대한 선택적인 측면이 중요합니다. 수술에 있어서 선택적인 측면이 중요한데 어떤 완전히 만성으로 빠져 있는 애들 말고 어떤 어느 정도 기능 있는 애들이 그렇게 어떤 급격히 나빠져서 어떤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수술적 여부도 수술 후에 어떤 신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케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엑스레이 사진과 이 초음파 사진인데 초음파는 어차피 섀도우 이즈였기 때문에 거대한 어떤 결석이 있다. 어디에? 신우 쪽에. 신우 쪽에 지금 왼쪽 신장으로 보면 거대한 결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좀 이상이 있고. 근데 이런 환자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세석 있는 경우도 아니고 그럼 이대로 가만히 뒀다가 아니면 신장을 적출할까요? 근데 신장의 이렇게 초음파를 뭘 평가해 봤을 때 신장의 기능이 아직은 좀 살아 있어요. 우리가 신이 이 비뇨기 외과에서는 비뇨기적인 측면에서는 좌측과 우측에 신장을 줬죠. 그러다 보니 최후의 수단은 우리 신장과 관계돼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뭐 합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그걸 할 수가 있죠. 그 적출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출에 대한 어떤 그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가능하면 신장은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 나중에 나이 들어서 대부분 우리가 그 신장의 부전, 신부전에 의해서 사망되는 거 많기 때문에 어떤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는 게 좋고 지시되는 상황에서는 신장이 몇 프로의 기능만 하고 있다고 해도 살릴 수 있으면 살려라. 단 신장의 어떤 농성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인 문제가 된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적출을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신장을 살릴 수 있는 게 좋죠. 그럼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이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결석을 제거해 줘야 될 것이냐를 초점을 잡아야 되겠죠. 그냥 신장을 적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어떤 거대한 결석이 지금 좌측 신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네프로토미를 했습니다. 네프로토미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그 네프로토미를 했는데 보시면 그림에서 같이 노출을 시키고 잠깐의 어떤 신장으로 공급되는 혈관을 차단한 다음에 그 꺼내주고 그 다음에 플러싱하고 그 다음에 봉합을 해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이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시간을 끌 수는 없죠. 최대한 빠른 시간에 혈관을 차단하고 신장에서 이 어떤 그 네프로토미를 할 때 이 결석을 제거해주고 봉합하는 것을 가능하면 빨리 진행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10분, 15분 내, 또 경우도 있어 5분 내 이렇게 하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한 5분 정도 목표를 잡고 5분 정도 조금 지났다 그러면 잠깐, 혈관을 열어줘서 다시 순환시킨 다음에 시간이 더 걸렸을 때는 순환시킨 다음에 다시 차단해서 그 두 번 정도, 그러니까 차단 한 번, 두 번 정도 차단을 끝내는 쪽으로 수술적인 방향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직후의 사진입니다. 보면 여기는 이제 조영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결석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술 후 3일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초음파를 봤을 때 아직도 이 거대한 결석에 의해서 신우가 확장돼 있었기 때문에 아직 돌아와 있지 않죠. 그러나 어떤 결석은 제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 이제 그 중간에 어떤 자료들도 있지만 수술 후 7개월 정도 됐을 때 신장 엑스레이 모습이고 초음파상에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그래도 확장은 돼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모양이 줄어들어 있죠. 그래서 29.6mm 정도의 어떤 길이가 측정되는 어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장을 적출할 것이냐, 신장을 살려주면서 어떤 수술할 것이냐에 있어서 염증이나 감염적인 측면 문제가 아니다 하면 가능하면 살리는 쪽의 방향을 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적인 측면으로는 이제 신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중에 파이올러 리토토미라고 하죠. 파이올러 리토토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파일로 쪽인 측면에서 절개를 하고 꺼내는 겁니다. 앞 케이스에서 지금 우리가 네프로토미를 했던 이유는 요 파일로 쪽에서 꺼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 파일로 쪽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술법이 파일로 리토토미라고 하죠. 어려운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쌓여 있고 노출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운 수술이에요. 그리고 많은 케이스가 있지 않고 그다음에 출혈이나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고 바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파이올러 리토토미를 보면 이 친구도 이제 좌측에 신장의 결석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하고 아까 그 앞에 케이스하고 차이는 뭐냐면 얘는 약간의 그 신우 쪽으로 이렇게 부스러져 있는 어떤 돌들이 확인이 돼요.
아까 그 앞 케이스에는 하나의 덩어리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좀 부담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는 지금 이게 이제 수술적인 사진인데 노출을 했습니다. 이게 횡으로 절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그 도살 쪽, 그러니까 등 쪽, 신장을 지금 노출을 시키고 있는 모습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노출이 됐죠. 신우적인 측면이. 그래서 지금 절제를 했을 때 결석 일부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영향을 받아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더 절제하면서 이 결석이 제거를 했을 때 모습이에요. 이 정도의 사이즈의 결석. 이것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큰 덩어리와 이 큰 덩어리가 다 신호에 있는 것이 이 파일럿 쪽으로 이렇게 제거가 이렇게 빠져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봉합을 하고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신장 쪽에 도살 쪽에서 뭐라고 해요, 카테터를 통해서 이제 조용을 좀 해보죠. 뭐냐, 새냐 안 새냐. 내가 봉합을 했을 때, 그래서 새지 않는 것이 시암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클로즈를 시키겠죠. 폐쇄를 시키겠죠. 그래서 수술 마무리하는. 그럼 수술 직후에 이제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아까 이 왼쪽에서 있었던 거대한 어떤 신장의 결석들이 없어진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5일 정도 지났을 때 마찬가지 사진인 거고, 수술하고 나서 5일 정도 지났을 때 초음파를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9.4mm 정도의 어떤 공간이 좀 아직 확장이 되어 있죠.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 있지 않죠. 그 다음에 10일 정도 지났을 때 어떤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몇 프로가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분명히 살아있는 것이 확인되고 그만큼 환자한테는 유리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장에서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파시아라는 어떤 네프로렉토미, 그러니까 신장 전적출이 아닌 어떤 부분적으로 뭔가 이렇게 적출하는 부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적용한 경우는 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용할 만한 케이스도 그렇게 마땅치 않고, 물론 일부를 띄어서 조직 검사를 의뢰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지만 이게 생각같이 맞게 적용될 어떤 그런 범위는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해부학적인 어떤 혈관들이나 이런 것들 구분해가면서 되지 않게, 아까 네프로토미를 했을 때 출혈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봉합적인 측면을 해서 해주면 충분히 뭐 그냥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수술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적인 측면으로는 우리가 네프로렉토미, 그러니까 신장을 적출해서 제거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떤 그냥 요관을 바짝 해서 신장만 적출한다 그러면 네프로렉토미지만, 대부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네프로 유레스렉토미, 그러니까 이 신장과 유레터의 어떤 저 원위 쪽, 방광에 가까운 쪽까지 해서 전 다 적출하는 걸 이렇게 지시하죠. 뭐 여기만 적출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렇게 지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케이스를 보게 되면, 세 번째 케이스를 보게 되면 네프로렉토미와 네프로 유레터렉토미의 개념인데, 이거 막 뭔가 이상하죠. 근데 이 얘기는 결국은 뭔가 이렇게 신장에 있어서 뭔가 거대화가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얘기 같은 경우 지금 네프로렉토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랬을 때 뭐 이 얘기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어떤 양성적인 측면의 어떤 그런 어떤 종기로 나와서 잘 끝났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적인 측면으로는, 키드니적인 측면에서는 앞에서 정리한 그 개념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개념적인 측면으로는 우리가 유레터를 좀 봅시다. 유레터도 마찬가지로 좌우 주기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결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유레터에 뭐 어떤 시스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스트럭처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레터에 어떤 압박이 될 수도 있고, 간혹 가다가 이제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 OH 수술할 때 이 유레터를 이렇게 결차를 해서, 같이 결차를 해서 어떤 문제가 되거나 심심치 않게 그런 사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OH 할 때 눈으로 정확히 보게 조심해서 좀 수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간혹 가다가 이게 요관이 이렇게 뭔가 막히고 외부에서 압박이 돼서 이렇게 묶인 것 같다 이랬을 때 보면은 이게 중성화 수술한 지, 그러니까 OH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의심해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유레터, 요관에서의 어떤 수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레터로토미, 그러니까, 요관을 절제를 해서 뭔가를 꺼내고 그대로 봉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떤 흔한 게, 유레터 내에 어떤 결석이 있는 경우.
결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레토리티아시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요관 내 이런 어떤 결석이 있을 때 그래서 일부를 절제를 하고 꺼내고 봉합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유레터는 되게 작아요. 직경이 되게 작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 봉합한다 하더라도 확신이 있냐 이거죠. 무슨 확신이. 치유되는 과정에 어떤 부분적인 폐색이나 어떤 육아 조직에 의한 어떤 폐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자율이 없냐의 문제죠. 그러다 보니 유레터토미를 할 때는 이 안에다가 어떤 카테타, 그러니까 우리가 피그테일 같은 어떤 그런 카테타를 넣는다, 이렇게 넣어서 협착을 방지시켜 준다거나 어떤 이런 쪽으로 가죠. 그런데 이제 뒤에서 말씀하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문제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의학적인 방향은 바이패스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예 유레터 쪽을 손대지 않고,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바이패스 해버리는 이런 쪽으로 해서 SUV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제 많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고양이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되게 얇고 혈관도 이 요관이 되게 얇고 그다음에 그 혈관 발달도 좀 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근데 개는 경우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폐색된 그러니까 근위 쪽, 신장의 근위 쪽에 가까운 쪽에서 폐색이 된 경우는 그게 확장과 그 두께가 있기 때문에 봉합을 할 만해요. 그런데 고양이는 좀 어렵다. 개인적으로 보면 고양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뭔가 막혀 있고 그러면 앞부분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직경이 확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명확하다, 자신 있다, 이렇게 명확한 위치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시도해볼 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애매하다 그러면은 안전한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레터로토미 해서 지금 이제 엑스레이 사진, 수술 전 엑스레이 사진 보면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에 지금 어떤 뭔가 이렇게 결석 의심되는 게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초음파에서 보면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방광에도 결석이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그래서 이 수술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유레터인 데서 작은 결석을 꺼내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봉합을 한 모습입니다. 종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횡울하지 않고 봉합을 한 모습이고 여기는 거의 신장의 신호에 가까운 쪽에서 조금 확장되어 있는 넓은 곳이죠. 요관의 어떤 직경이.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수술 후에 이제 엑스레이 찍어봤을 때 방사선 사진상에서 요관에 있던 결석으로 의심됐던 그 부분에 없어짐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수술 후 초음파를 봤을 때 이렇게 확장되어 있던 신호나 이런 것들이 어떤 정상화되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레터에서 이제 액토피아인데 이 부분 이제 뒤로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소성 요관이라고 하죠. 이소성 요관이 보면은 크게 네 가지 개념을 얘기하죠. 하나는 인트라뮤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해서 이쪽에서 열리는 A, B는 익스트라뮤럴, 그러니까 B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해서 여기 요도 근위요도에 개구가 되는. 그 다음에 C는 세 번째로는 이 더블 유레트럴 오프닝스,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도 오픈되어 있고 여기도 오픈되어 있는 경우. D는 유레트럴 어떤 트러프, 그러니까 깊게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구이 모양식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개념인데, 여튼 이렇게 네 가지 개념으로 나눕니다. 네 가지 개념으로 나누는데, 이랬을 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정을 할 때 하나는 이게 두 가지 개념이 있죠.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는 여기를 폐쇄시키고 여기다가 새로운 구멍, 그러니까 요관이 개구되는 구멍을 새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네오 유레터로스토미라고 하죠. 유레터로스토미. 여기는 물론 폐쇄를 시켜주고요. 두 번째적인 측면, 그래서 두 번째적인 측면으로는 이 B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제 새로 구멍을 내서 옮겨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식을 이렇게 옮겨서 새롭게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이것을 뭐라고 해요? 유레터로 네오시스토토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념적으로 좀 알아보시고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겠죠. 이렇게 좁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협착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가이드나 뭘, 이렇게 튜브를 어떤 걸 이용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수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유레터로 플라스틱, 그러니까 이것은 새롭게 어떤 그걸 만들어준데, 정말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의료용 기구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이러한 수술을 하고 막 했었죠. 되게 난이도가 있게. 성공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SUV 같은 어떤 바이패스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굳이 최근에 어떤 그 트렌드에서 이런 수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이패스의 방법 훨씬 더 컴플리케이션, 이 수술보다는 컴플리케이션이 적고 예후값도 훨씬 더 좋을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케이스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서브커티뉴어스 유레터 바이패스, 그러니까 SUB라고 하죠. 이 SUB에 대해서 조금 본다고 하면 이게 이제 그 한쪽 요관이나 한쪽 신장 쪽 이쪽에서 어떤 문제가 걸려 있냐, 아니면 양쪽 다 걸려 있냐에 따라서 싱글 SUB 또는 더블, 그러니까 그 더블 SUB를 하죠. 근데 이 케이스는 지금 싱글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그 수술 전에 그 방사선 이렇게 사진을 보게 되면 과 초음파를 보게 되면 결석에서 막혔어요. 어디가 이쪽이 확장되는 게 보이죠. 신장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서 오늘 케이스에서는 어떤 혈액 검사나 막 이런 것들을 안 넣는데 그 막 수치는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그리고 신장의 기능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바로 그 SUB를 실수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른쪽 신장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걸 그 관을 넣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방광 쪽에 연결해주고 있고, 연결해서 이것이 뭐라고 할까요? 저기 그 피하 쪽에 그 포터가 장착이 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시술 중간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신우 쪽에 들어갔는지 조형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포토가 장착이 돼서,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다 연결이 됐다 했을 때 마지막으로 조형을 넣어서 이렇게 찍어보면서 어딘가 꺾이거나 어떤 게 막힘이 있거나 또는 제대로 위치가 제대로 잡고 있지 않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가장 큰 주요 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이 그 튜브들이 어떤 꺾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꺾임이 없게 그렇게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방사선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지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이것은 싱글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관은 이쪽으로 와서 이 포트로 오고 있고, 이 포터가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고 있고, 이 관은 지금 방광으로 연결되고 있고, 여기는 오른쪽 신장에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본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며칠 뒤에 초음파 사진을 봤을 때 그 지금과 같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좋아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신장과 요 관은 최근에는 이제 몇 년 됐죠. 꽤 됐죠. 한 10년 됐나요? 사이에 이제 어떤 그런 SUV 같은 어떤 바이패스 방법들이 나오면서 조금 선택지가 더 높아졌죠. 그래서 막 무리해서 어떤 예후가 떨어지는데 무리해서 수술할 필요가 없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요관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막히고 있는, 특히 결석과 같은 관계되어 있는 것들인 거고, 물론 여기서 이제 요관에 대한 문합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렇게 절제를 하고 서로 연결해준 장문함 같이 요관에 대한 문합적인 측면도 우리가 좀 더 논할 수는 있지만 그 또한 아주 마이크로한 수술인 거고, 마찬가지로 그 협착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관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성공률이 얼마나 확실할지 누구도 이렇게 장담 있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바이패스 방법으로 가면서 훨씬 심플해지고 예후도 좋아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적인 측면은 방광입니다. 방광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종양이 꽤 발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스톤들, 그 다음에 방광의 염증들, 그 다음에 시스티카 그랜듈라리스 또는 방광에서의 어떤 뉴로제닉한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들, 물론 방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해서 우리가 외과적인 관점에서 본다 했을 때 방광도 마찬가지로 절개하고 뭔가를 꺼내고 그대로 봉합하는,
시스토톰이죠. 시스토 많이 하고 있죠. 방광 결석이나 이것 때문에 무지무지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토토미적인 측면은 그냥 여기서 케이스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구나 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시스토토미에 있어서 이제 주의사항은 하나는 그 절개를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이제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기 방광 삼각부에서 요도로 연결되는 부분이 되게 좁습니다. 여기에 뭔가가 결석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남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열었다 하더라도 항상 요도를 통해서 거꾸로 뭔가 세정을 해줘서 이 방광 삼각과 요도 근요도 쪽에서 뭔가 결석이 남지 않게 주의를 한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주의사항이. 두 번째적인 측면으로는 방광 전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적으로 내 검지 손가락이 좀 들어가서 방광 정막을 저 요도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절개를 해야 된다. 봉합에 대한 부담이나 이것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 지금은 그럴 사람 없을 것 같은 어떤 약수저 같은 것들만 들어가서 이렇게 파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남고 괜히 그냥 문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열었다 하더라도 열어서 자그마한 어떤 진짜 뭐라고 해요 설탕가루 같은 것도 느껴지거든요. 장갑에서 점막에서 결석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그래서 다 훑을 수 있을 정도 검지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는 열어줘라. 두 번째로는 요도에서 저 음경이든 저 음부든 거꾸로 뭐라고 할까요 세정을 통해서 그 방광과 근위요도에 연결되는 부분에 결석이 남지 않게 해줘라. 이 정도의 코멘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적인 개념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내과든 외과든 응급이든 다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방광이 막 차요. 못 나가 요도로. 오줌을 못 싸고 있어요.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요도가 막히든 뭐하든 해서 오줌을 못 싸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가 그냥 빵빵하게 지금 방광에 차면서 하복부에 엄청나게 애가 되게 힘들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처치할 수 있는 건 방광 천자를 통해서 오줌을 빼주는 방법이 있겠죠. 초음파 가이드상에서. 또는 이것이 조금 장시간이고 바로 수술할 수 있고 원인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계속 뺄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임시로 이 시스토스토미 그러니까 임시로 요 복벽 하복부 쪽으로 뭔가 관이 그 방광에 장착이 돼서 뭐라고요? 오줌을 빼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시스토스토미를 해주는 거죠. 이것은 여튼간에 그렇게 그런 방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겠죠. 케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케이스 보면 여기서 지금 방광이 이렇게 확장돼 있죠. 지금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 내원 경로도 오줌을 못 싸요 왔을 거고 지금 방광이 엄청나게 확장되어 있는 게 엑스레이 사진상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CT 사진상에서도 뭐가 보이고 있죠. 여기가 끊어져 있고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아기는 종양입니다. 종양. 저쪽 요도 쪽에 종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양에 의해서 그 요도가 폐쇄됐고 오줌을 못 싸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 요도에 또는 방광에 어떤 종양이 생겨서 뭐라고 할까요? 폐쇄가 돼서 오줌을 못 쌀 정도다.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치료 옵션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방광을 다 적출하거나 요도까지 적출했고 요관과 요도를 연결해 준다거나 요관을 다른 쪽으로 바이패스해서 오줌을 싸게 해준다거나 또는 항암적인 측면으로 간다거나 또는 방사선 측면으로 간다거나. 그런데 방사선도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혈관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죠. 그런 어떤 치료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얘기는 거기까지 못 가고 보호자님께서 얼마의 시간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동안 소변 좀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템포럴 시스토미를 했는데 그때 고민이 그래서 보면은 고민이 이 튜브가 어떤 걸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6프렌치든 8프렌치든 어떤 폴리카테타를 요 카테타 있잖아요. 많이 쓰고 있는 거 그런 걸 적용했던 거.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게 해주고. 근데 제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런 경우는 며칠 내로 며칠만 유지하고 뭔가의 나올 때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죠. 근데 문제는 발림 쪽이 터지거나 뭐 하면서 유지적인 측면에서 이게 뭐라고 할까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풍선을 부풀어 놓은 곳에서 터지거나 뭐 하면서 그래서 장기간 갈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제 이 경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냥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 피딩 튜브 있지 않습니까? 피딩 튜브 한 뭐 8프렌치로 기억하는데 8프렌치짜리 조금 해서 방광로와 해서 조금 오래 유지되게 해줘야 되겠다.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폴리카테타가 아닌, 어떤 이 발륨 카테타가 아닌, 이 피딩 튜브로 지금, 열어서, 이렇게 고정력이나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 구멍 뚫어서 타고 와서, 폐하 쪽을 타고 와서 복벽을 뚫고 방광내에 들어가서, 이 방광내에 들어가서, 이 방광도 이 복벽에 패치를 해줘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고정해주고, 그래서 이게 좀 빠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한 2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한번 유지가 됐고, 중간에 좀 더 살아있어서, 보통 요도의 종양이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방광이 어떤 종양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평균 써봐야 한 5, 6개월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유지가 되니까 보호자님이 한 번 더 교체를 해두려고 해서 기억에 한 번 더 교체를 해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장착을 한 2개월 이상은 유지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제 그 장기간 가게 되면 이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이 그 카테터 튜브가 되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그게 없어지죠. 그게 단단해지게 퍼석퍼석해지죠. 이게 단단해지고 이렇게 삭는다고 표현할까요? 삭는 거 비슷하게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응용했던 게 케이스고요. 자, 네 번째로는, 유레스라입니다. 유레스라, 이제, 우리가 이제 요도라고 하죠. 요도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이제 수컷적인 측면에서는 전립선이 있죠. 그 전립선 요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립선과 관계되어 있는 질환적인 측면들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전립선에서 어떤 종양, 또는 어떤 그 요도, 유레스라에서의 종양, 어떤 또 유레스라가 어떤 그 폐쇄되거나, 협착되거나 뭐 이런 것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그 요도염 같은 것들,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레스라에서는 가장 뭐 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요도의 결석이 막고 있는 거죠. 차라리 방광이 있으면 좀 여유가 되는데 이게 요도의 결석이 막히는 경우, 그랬을 때 이제 오줌을 못 싸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이 요도의 결석이 막히는 부분이 이 음경고를 지나서 음경뼈를 지나서 뭐 어딘가 이렇게 막혀 있거나 또는 저쪽 회음 쪽 지나서 오거나 또는 어떤 전립선 요도 쪽이거나 뭐 이런 쪽이 막히겠죠. 그랬을 때 경우에 따라서 뭐라 할까요?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페리니얼 쪽이 있을 때 페리니얼 유레스로톰이죠. 그랬을 때 항문과 이 음낭 쪽의 사이에 이 페리니알 쪽에서 정중으로 절개해서 들어가고, 그랬을 때 뭐라고 할까, 여기서 이제 해부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유레스로스토미 할 때 이 회음 쪽에 이 페리니알 유레스로스토미, 고양이에 있어서 특히 많이 하고 있죠. 고양이의 하부요로기에 문제가 걸릴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아주 위력적인 유레스로스토미, 페리니얼 페리니얼 유레스로스토미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리트렉터 페니스 머슬, 그러니까 이 근육이 그때도 절단이 돼야 돼요. 정확히 어프로치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이것을 젖혀놓고 또는 절단을 하던 젖혀놓든 하고, 그 다음에 이 절제해서 들어가게 되면 뭔가 요도가 나오게 되고, 요도를 이 요도도 직경이 작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막혀 있다고 하면, 여기까지 예를 들어 칼큘러스가 여기까지 있다고 하면 여기까지 카테타가 들어가서 정중을 정확히 절제하고, 그 다음에 이걸 꺼내고, 그 다음에 봉합해서 마무리하는 게 페리니얼 유레스로스톰이죠.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이제 음경고를 지나서 바로 어디에요? 음낭 있는데 앞에, 우리가 간혹가다 중성화 수술할 때 카스트레이션 할 때 조금 음낭보다 조금 앞에 째는 분들 있잖아요. 그 위치에서 프리스크롤 유레스로스토미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유레스로토미는 절제하고 그대로 그냥 닿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봐야 돼요. 이런데 이런 경우가 필요한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요. 제가 해보면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 페리니얼이 됐던 어디가 요대 뭔가 결석이 막고 있다고 하면 이건 대부분 마취된 상태에서 역으로 방광 쪽으로 압을 통해서 어떤 압을 통해서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거의 대부분 밀어내요. 방법적인 측면은 내가 오픈된 상태에서 대부분 뭔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압박시키고 되게 세게 압을 쏘고 있고 이 막았던 곳을 풀게 되면 이 확장되는 걸 통해서 밀고 들어갔다거나 또는 저쪽 방광의 그 삼각부의 근위요도인들을 폐쇄시킨 상태에서 요도를 빵빵하게 확장시킨 다음에 그 압이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밀고 들어가게 한다거나. 무슨 얘기? 왜 그런 과정을 하냐면 여기를 열고 닫아서 이 유레스라 요도의 어떤 협착이나 이런 것들에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그 결석들이 그 방광으로 가서 방광만 열고 꺼내주는 게 리스크가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필요 없으면 이런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고 깔끔하게 방광에 시스토토미만 해서 끝낼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좋은 거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게 안 될 때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간혹가다 이 요도 결석이 음경골을 지나서 저쪽 그 원위 쪽까지 음경골에 한 뭐 몇 미리 이렇게 음경골 요도 인대까지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쉽지가 않아요. 그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는 왜 그러냐면 단단했을 때 그 뼈 때문에 요도가 잘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밀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때는 조금 충분히 어떤 각오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거기서 과격한 어떤 조작을 통해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음경골이다 보면 음경골 요도 이 정도에서 뭔가가 여기까지 내려온 경우가 있죠. 대부분은 음경골 끝부분 이 부분에서 걸려 있는데 간혹 가다가 요도 결석이 여기까지 음경골을 지나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이 경우는 여기서 카테터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잘 이쪽으로 역행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여기서 좀 밀어내면서 여기를 째서 뭐 하든지 여러 가지 또 방법을 고민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그 유레스로토미를 했는데 그럼 유레스로스토미 뭔가 새로운 요도의 어떤 계구부를 만들어줘요. 유레스로스토미. 근데 이 경우 우리가 이제 꼭 알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제 고양이나 개에서 이 요도 쪽에서는 이 수술법이 결국은 뭔가가 되게 중요한 어떤 것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 안에를 뭐라고 해요? 유레스랄 뮤코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카버너스 티슈 뭐가 있고 이제 음경 쪽에 봤을 때는 파이브러스 레이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제 회음 쪽에서 본다고 하면 아까 이 유레스랄 뮤코사가 2층이 되겠죠. 피하적인 측면이 있고 피부적인 측면이 있고 결론적으로 이 뮤코사하고 피부하고 만나야지 유압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개구부 요도의 개구부를 만든 게 어떤 유지가 되겠죠. 뭐가 됐든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놨을 때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건 창상의 수축이죠. 뭐냐? 이것이 아물게 되면 수축이 되면서 이 구멍이 더 작아진다는 것까지 고려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구멍의 크기를 어떤 구멍의 크기를 만들어 주라고 하죠. 핵심은 봉합을 할 때 이 뮤코사 유레스랄 뮤코사와 피부와 가능하면 층이 맞게 봉합이 돼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초기에 그러려면 정확하게 어프로치 과정에서 정확하게 정중으로 이 뮤코사층이 날카롭게 샤프하게 깔끔하게 절제가 돼야 그 뮤코사층이 이렇게 띄어져요.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어프로치부터 되게 신경 쓰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유레스로 스토미를 하는 경우,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음낭의 이 부분에다가 유레스로 한 게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약간 여자애 비슷한 느낌이 되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음경이나 이 음경 요도에 뭔가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다 적출해버리고, 이게 뭐냐면 음경뼈와 음경을 다 적출해버리고, 요 음낭 이 밑에 새로운 구멍, 요도의 구멍을 만들어주는 방법들도 있죠. 물론 이걸 남겨놓고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스크로털 유레스로스토미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는 위치에 따라 유레스로스토미는 거의 이제 가장 끝부분, 가장 밑에 원위 쪽인 여기서 구멍을 내주는 것들 이 개념이 될 거고요. 두 번째적으로 두 번째적인 측면은 페리니얼 유레스로스톰입니다. 페리니얼 유레스로스톰인데 이것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이건 고양이 케이스입니다. 고양이 케이스인 거고, 고양이는 여기서 페니스가 있었겠죠. 페니스가 절단이 되고, 절개가 적출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항문이죠. 항문 밑에 이 회음 쪽에서 새로운 구멍이 뚫어지는 것들. 고양이, 우리가 음경이 있을 때 우리가 되게 작은 프렌치가 이렇게 통깨 카테터가 들어가지 않죠. 통깨 카테터가 3프렌치, 4프렌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작은 프렌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지금 거의 8프렌치 정도는, 8프렌치 발음 카테터, 이렇게 요도 카테터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충분한 구멍이 내주는 거. 아까도 여기 좀 창상 수축을 생각해서, 이렇게 작아지지 않게 고래에서 더 크기를 맞춘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흔하지 않지만, 우리가, 프리피빅하고 서브피빅. 그러니까 우리가 치골 쪽에 유레스로스토미를 해줄 수 있죠. 이것은 뭐냐, 치골뼈에 상관없이 이 정도의 개념이 되겠죠. 이 정도의 개념에 어떤 요도를 끌고 와서 새로운 구멍을 내주는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이것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고, 앞부분이라고 해서 프리피빅이라고 하고, 서브피빅은,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치골과 관계된 연접부가 있죠. 그래서 절단, 1.5cm 정도 절단해서 이 뼈를 없앤 다음에 방광에서 내려오는 근위요도적인 측면을, 여기서 보면은, 이 근육, 그러니까 여기가 근육이 그라실리어스 머슬이나, 그 다음에 에디덕트 머슬 같은 것들을 서로 이렇게 봉합해주고, 그 다음에 이 텐던 밑으로, 프리피빅 텐던 밑으로 요도를 끌고 와서 여기다 구멍을 내준다라는 개념인 거죠. 여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적인 개념으로는 이제는 펠빅, 그러니까 약간 좀 이식의 개념인 거죠. 아예 새롭게. 그래서 이 케이스의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치골 연접부의 좌골에 해당되는 엉덩이 부분이 치골 연접부인데 일부를 절단을 해서 요도를 요도를 해서 새로운 뭔가 구멍을 내준다, 이런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구멍을 내서 뭔가 이렇게 유레스로스토미적인 측면을 진행하는 개념인데 이제 여러 가지 응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제가 꽤 오래됐죠. 한 10몇 년 정도 일본에서 봤던 사진인데, 방광에서 요도로 내려갈 때 이 요도를 어디로 갑니까? 프리피커스 관계 뭐라고 합니까? 거기가 뭐죠? 거기가? 음경 표피와 음경 사이의 공간으로 이식을 해주는 개념인 거죠. 새롭게, 유레스로스토미를 해주는 개념. 그러니까, 유레스로스토미죠, 이거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여기 유레터를 이쪽에다 옮기면, 그게, 트랜스 프리퓨빅, 퓨커스, 유레터 스토미가 되겠죠. 요관 있는데, 여기 다 날려버리고, 요관 있는 데를 이쪽으로 이식을 하거나, 방광과 근위요도가 살아있을 때는 요도를 이쪽으로 이식하거나. 그러면, 뭔가 똑같지 않아요. 조금 똑같지만 그래도 여기에 음경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표피 쪽에서 오줌이 나오니까 조금 영향이 덜 하죠. 표피 쪽에서 나오니까 영향이 좀 덜 하죠. 그런 좀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케이스를 보면,
이제 이 친구는 교통사고한테 방광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것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혈관이 다 하면서 방광이 괴사되어 버리면서 문제가 됐던 애인데, 최종적으로 이 뭐라고 요관을 여기가 음경이고, 음경 표피 쪽의 안쪽으로, 이 뭐라고 할까요? 이식을 했습니다. 좌우측 요관을 다. 그래서 그 표피 쪽으로, 그 오줌이 조금씩 나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기저귀 같이 면허패드 같은 거 이렇게 착용하고 살 수 있게 해줬던 게, 한 3년 가까이 살고 했던 경우고, 여튼간에 아주 오래된 자료거든요. 그때 좀 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 여튼 그렇게 이식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고 이제 제가 마지막 그 케이스적인 측면은 이것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모디파이드 제가 SUV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방광과 전립선, 종양이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종양이 다 지금 이렇게 번져 있는 상황입니다. VD를 본다고 하면, 여기에 그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좀 안 나오는데 방광하고 전립선이 다 종양이 침범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보호자님은 그래도 하자. 그래서 방광과 전립선 다 적출해주는 개념.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요관과 그 남아있는 요도 쪽에 문합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협착이나 뭐나 좀 부담이 있어서 제가 그냥 응용했던 건 뭐냐면, 그 골반과 여기를, 요 치골 쪽을 절개를 하고 접근을 해서 요도, 저쪽 그 전립선을 훨씬 지나서 요도를,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요 카테타를, 방광으로 들어가는 SUV 카테타를 그쪽과 분합을 시켜줘 버리고, 그 다음에 좌우측에, 신장에, 튜브를 연결을 시켜서 바로 다이렉트로 방광으로 갈 어떤 소변이 바로 요도로 빠지게 조금 응용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한 6개월 정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종양이 전이가 돼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걸 개념인 거고, 이것은 지금 동영상적인 측면이 나오는데, 여튼 그래서 그 앞에 케이스는 좌우측에 그 어떤 그 카테타를 통해서 옛날 모델입니다. 그 더블로 이렇게 들어가고, 요 방광으로 들어가는 이 카테타가 요 요도, 여기 그 골반강을 열었기 때문에 요도를 해서 충분하게 역류되지 않게 여기를 잘 봉합해주고 이쪽 요도를 통해서 나오게 해줬던, 그 삶의 질을 조금 찾을 수 있게 해줬던 그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케이스가 이제 이것이 마지막 케이스인 모디파이드 어떤 SUV라고 제가 명명을 했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제가 우리 그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려고 했던 핵심은, 비뇨기, 우리가 신장, 요관, 방광, 요도의 어떤 외과적 그 수술 범주를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수술의 원리적인 측면, 어떤 질환에 따라서 원리적인 측면이 있지 않지만 거기에 따라서 수술적인 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과 하면 거리가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는데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 최소한 우리가 진료를 본다고 했을 때 외과적 옵션이 무엇이 있냐, 비뇨기 쪽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그 개념을 잡고 정립을 하고 그 앞으로 임상을 하시면서 쭉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그 비뇨기외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